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는 이렇게 잠깐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코스닥 투매와 금융투자 역시 이렇게 대량의 매도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드디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인가 혹은 연기를 할 것인가 오늘 결정이 되며,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과 헝다그룹 채권이자 납입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다우는 이렇게 약간의 하락이 발생했으나 장 막판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발표되죠. FOMC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 다우, 나스닥은 이렇게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양호한 실적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85%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S&P 500과 다우 나스닥이 이미 최고점에 올라왔다. 이제는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FOMC 정례회의의 결과가 발표되면은 오히려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실적을 발표할 기업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도 없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미국 증시를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들은 모두 다 이렇게 혼조세 내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으며, 오늘 아시아권 증시 역시 대만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권 증시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는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만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다른 나라 증시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삼모사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입니다. 아니,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분 3일 전에 코스피 선물을 1조 원을 매수했는데, 이걸 또 고스란히 오늘 다시 매도를 하네요. 아니,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지난주부터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길래, 저는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아직 옵션 만기일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어제 증시를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게 봤어야 되네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이렇게 3천억을 매수했으나 어제 매수했던 매수한 수량을 전부 다 오늘 매도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을 더 매도했죠. 특히 어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가 이렇게 마이너스 3.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테슬라 관련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모두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웃기죠. 테슬라가 요 며칠 계속 신고가를 갈 때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더니,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오히려 LG화학의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70만원대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라던가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율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부처님 손바닥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몇 일 동안 상승을 시켰습니까?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상승했던 주가를 단 3, 4일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접 한번 공매도를 쳐보세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선 거래량이 필요하고 저렇게 테슬라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공매도를 쌓아가면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던 주식도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LG화학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면서 그 테마에 얽히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 올리면서 지난번 고점을 터치했으나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와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었죠. 자, 이건 LG화학뿐만이 아닙니다. 2차전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역시 3분기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자, LG화학과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은 6,185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증권가가 예상한 수치는 얼마다? 4,500억. 야, 무려 실적이 2,000억이나 더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35%가 상승. 이거는 무조건 가겠구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적이 잘 나오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SK이노베이션을 이렇게 4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장 초반에 잠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종가는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어제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이렇게 잠깐 다시 3%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빼버렸어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장중에는 1.86%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종가가 1.16%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보다 훨씬 더 하락이 컸죠. 마이너스 1.25%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한국은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스닥을 지키면서 마이너스 0.44%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착시 효과입니다. 에코프로 비행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위메이드 등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냥 지수 자체만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걸로 보이는 거죠.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무려 1025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80% 이상이 하락 중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나오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데 자, 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플러스 0.08%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1.54% 하락이 나왔죠. 이건 조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가 상승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순간 때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주가를 꼬아버리고 말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고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혹은 아침에도 매수 수량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0.28%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죠. 혹시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중인가 주가를 살펴보니까 정반대더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 중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가 동일합니다.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이 11월 1일 우리 날짜로 11월 2일인데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3.30% 상승이 나왔으며 델타 에어라인의 깐부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이렇게 11월 1일 날은 2.97%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LCC 항공주와 항공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예, 상승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날에 미국의 항공사가 잠깐 상승이 나와서 아침에 플러스 2.31% 상승이 나왔으나 어제처럼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제주항공과 다른 항공사들은 상승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건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가 마이너스 1.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일주일 넘게 계속 빌빌대면서 지난번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미국 증시와 완전히 디커플링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날이 상승이 크게 나왔어도 절대로 방심하시지 마시고 상하이 종합지수와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되는 10시 반 이후에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된 1시간 뒤인 11시 반 매매가 제일로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 보세요. 딱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이 됐어. 그런데도 어때요? 반응이 없다가 딱 1시간 뒤인 11시 반에 이렇게 폭포수처럼 쫙 빠지는데, 요즘 날씨도 추워졌는데 워터파크가 개장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정말 등골이 싸늘하더군요. 특히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면서 한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헝다그룹 사태라던가 혹은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규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석탄 에너지 부족 현상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와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석탄 관련주인 넥스트비티가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왔고 오늘 플러스 5.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9.17% 상승이 나왔었는데, 얘는 여러분 무지성으로 올라왔고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 매매하기 힘들어요. 자, 보세요. 10시 반이죠. 여기 위에가 10시 32분이고 여기 아래가 10시 28분입니다. 4분 동안 거래 내역이 한 호가창에 전부 다 담겨 있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만 있지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주가가 오르면 뭐하냐, 거래가 전혀 없는데. 자, 보시면 여기 1시 26분인데 위에는 1시 26분이라고 써져 있지만 밑에는 1시 22분 4분 동안 거래가 거의 없고 2,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만주를 사봤자 2천만원 밖에 되질 않는데 만주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델리 만주가 아닌 이상. 자, 석탄 관련주 지에논 에너지 역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5.49% 상승이 나왔고 아까 넥스트비티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 종목은 분명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둘 중 한 놈은 팔고 있고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반대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줬다. 그러면은 손바뀜이 나와가지고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혹은 종가에도 하락이 안 나오거나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매수 주체가 누구였다? 개인만 오늘 풀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가 어떻게 됐다? 안 봐도 블루레이죠. 이렇게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에논 에너지 역시 이렇게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30만 주 이상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짠, 당연히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11월 1일이었죠. 진원생명과학이 19.96%가 상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갖다가 잠깐 주가를 올렸었죠. 진원생명과학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 아니, 얘네는 지난번에 백신 만든다고 해놓고서 백신도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죠. 지금 무슨 유럽에서 임상 2상 시험이 계획이 승인됐다고 하는데 임상 2상이 성공한 것도 아니라 무슨 시험 계획 승인받았다라는 걸로 주가가 저렇게 올랐었죠. 근데 여러분, 진원생명과학은 제 영상에서 10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상폐돼야 돼요. 신라젠처럼 실적도 하나도 없고 맨날 감자 유상증자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장 폐지 피하고, 진원생명과학의 오너들은 맨날 찌라시 띄우고 주가 띄우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오히려 상여금은 두둑하게 챙기고. 진원생명과학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다들 알 겁니다. 얘는 가을 되면 무슨 살인용 찐득이 뉴스 띄우고 주가 잠깐 올리고, 메르스 때는 메르스 테마주, 지카 바이러스 때는 지카 바이러스 테마주, 그때도 치료제하고 백신 만든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때도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10만 주 이상 나오고 있었잖아요.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출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죠. 그리고 주가는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다시 계속 내려가면서 원위치를 향해 가고 있죠. 지금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한물간 주식들이 많잖아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뉴스 띄운 다음에 17%나 올려놓고 지금 저점 다 깨고 또 내려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제약과 바이오 종목은 일단은 실적이 없고 거래가 없으면 이렇게 쉽게 하방 VL을 찍습니다.
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슨 췌장암 치료제를 정식 허가를 준비한다 저런 찌라시 띄워놓고 12,000원까지 올렸었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 위치보다 더 내려왔죠. 제약과 바이오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신약 개발이 성공하기를 혹은 임상 3상이 성공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임상 성공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임상 성공률이 90%죠. 근데 이거는 임상 결과의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만 공개해서 저렇게 성공률이 높은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충 임상을 한다라고 해놓고 주가를 띄워놓다가 임상이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임상 신약 허가가 된 게 단 한 건밖에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약 승인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상을 진행하다가 기술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게 그냥 결과를 넘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 FDA에 3상을 승인받는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찌라시가 떠서 탈출하길 기원하길 바라야지 그냥 임상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으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전설의 주식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임상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21만원까지 올랐으나 임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반에 반토막 정말 바나나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환율과 유가를 체크해 보셨나요? 환율 같은 경우엔 다시 1181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서 80불이 붕괴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유가가 내리면서 유가 관련주는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2.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국제 유가 관련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차에 기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그리고 매주 오르고 있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작년에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었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찍을 때는 기름값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승하니까 상승분이 무슨 매일매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유가가 치솟자 유류세를 20% 정도 인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 한국의 확진자가 다시 한번 3,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어제 하루 확진자가 2,667명을 자랑했는데 이건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결정적이었죠. 10월 말에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태원에 지금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 정말 많았죠. 물론 이게 위드 코다리 식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아직까지 반영받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진자 폭증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행과 항공, 레저 스포츠주가 떡락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0% 급락이 나왔으며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78%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노랑통닭, 노랑풍선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4.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중국의 광군제하고 겹칩니다. 자, 중국의 광군제는 쉽게 말하면 솔로데이인데 이때는 알리바바라던가 혹은 타오바오 이런 사이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하루 동안 최대 50% 이상 세일을 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항상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가 급등이 났어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7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최근 주가는 이렇게 연일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광군제다 뭐다 하면서 지금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데 수혜주 찾다가 우리 그냥 다 죽겠습니다. 아니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뭐 다 고점에서 그냥 다 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위드 코다리 식구 수혜주다 뭐다 하면서 추천 레포트 쓰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날이었죠. 지난번에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카카오페이는 오늘 상한가를 갔을까요?
아닙니다. 상한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여러분, 설마 지금 카카오페이가 따상 이런 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시초가에 그냥 무식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없겠죠? 그런 흙두루미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주모 여기 흙두루미 한 명 추가요. 자,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직접 카카오페이를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와 엊그저께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요즘에 무조건 시초가에 한 주씩 주식을 사봐요. 어떤 주식을 한 주씩 사보냐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 혹은 그날 신규 상장을 하거나 혹은 하한가를 간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한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해보면은 이게 여러분 또이또이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 녀석이 한 주를 샀는데 마이너스 10%야. 근데 다른 녀석이 플러스 10% 이상을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마감된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카카오페이를 보세요. 한 주당 23만원짜리야. 23만원짜리.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NX 같은 경우에는 2천원짜리 주식이고, 덕신하우징 역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2천원짜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른 녀석들이 아무리 올라도 걔네는 올라봤자 200원, 300원인데 23만원짜리 카카오페이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주가가 17만원이 됐어. 17만원. 마이너스 6만원.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하방 VI를 가는 게 아니라 하방 VI도 없어. 자, 이번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냥 지옥까지 바로 특급 열차를 타고 가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미련한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시장가로 샀기 때문에 최고가에서 일단 샀는데 이게 빠지면은 손절을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손실금을 딱 확인하니까 마이너스 4만원? 4만 5천원 그 정도야. 근데 이 4만원이라는 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쿠팡 플렉스라는 쿠팡 택배 알바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짐을 다 배송을 하면은 보통 4시간 정도가 걸리고, 이 짐을 다 배송을 해도 알바비가 4만원이 되지 않아요. 서울과 지방은 일단은 배송비 차이가 있겠지만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이 정도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열심히 일을 해야지 4만원 넘게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카카오페이 신규 상장해가지고 한 주 사볼까 했는데 한 주 사자마자 마이너스 4만원 5만원 찍어봐봐. 그것 또한 장 시작되고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떨어진 게 아니라 1초 만에 그렇게 돼봐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막 4, 5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돈이 바로 1초 만에 허공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이거 물 타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짜리인데 지난번에 한 주를 샀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처럼 똑같이 시작하자마자 1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부근에서 물을 타니까 어떻게 됐다? 신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나왔어. 그래서 남양유업이 독이 든 성배가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싹 빠질 때 밑으로 빠지자마자 다시 20만원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때 물을 탄 거야. 이때 물을. 왜냐면 20만원 딱 지지해주니까 얘가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다시 한번 23만원만 찍고 나 그냥 빨리 탈출시키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를 산 게 아니라 9주 정도를 물을 탔어요. 200만원이 됐죠. 그래서 갑자기 카카오페이를 200만원어치 매수를 한 거죠. 이거를 한 주 한 주씩 나눠가지고 물을 탔으면은 그래도 못 빠져나왔겠지만 여기서 사자마자 갑자기 또 휙 빠지더니 17만원을 찍는 거야. 와, 얘 한가 가겠다. 그래서 냅다 던졌는데 또 던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와, 솔직히 이쪽에서도 좀 멘탈이 나가더군요. 근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밑으로 그냥 쳐박았으면은 역시 뭐 손절 빨리 하길 잘했네.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요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0만원 근처까지. 저때 잘랐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겠지만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뭐 그 다음에는 요 카카오 게임즈, 유니온 머티리얼즈, 비덴트 요런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쇼부를 쳤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지만 진짜 오늘같이 장이 깨지는 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막 급등하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손실금을 최소화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막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계좌가 더 망가져요. 저 같은 경우엔 넷게임즈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넷게임즈가 이렇게 24%가 올랐잖아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넷게임즈가 급등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넷게임즈가 이번에 신작 게임을 발매하는데 그냥 신작 트레일러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저렇게 상승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손실을 보면은 막무가내로 복귀하려고 순식간에 한 종목에 한 호가에 몰빵을 때려가지고 복귀를 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주식을 잡아가지고 바로 올라가면은 이거 1% 2%만 먹으면은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자마자 다시 바로 밑으로 뺐고 그 다음에 몇 프로 급락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대 급락이 나왔어요. 시간대가 2시 반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못 가면 이런 데서 투매가 나오는데 내가 앞에서 손실본 금액을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익절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비중을 확 때려가지고 이 녀석이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오늘 손실 본 걸 다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베팅을 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수익 구간이 줬어도 안 나갔을 것이고 또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는 무서워서 손절이 나갈 수 있지만 이런 데서 계속 분할로 잡아가면서 순식간에 슈팅이 나왔을 때 먹고 나왔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보세요. 얘 상한가 못 갔고 지금 종가를 보시면은 4,155원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매수해서 수익을 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 부근이에요. 요 부근. 요렇게 잠깐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잠깐 올라왔을 때 이 순간에 수익을 익절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침착해야 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1등주가 상한가를 갔다 그럼 2등주가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익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매수한 종목은 2등주인데 1등주가 이렇게 당연히 상한가를 갔으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1등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리겠구나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카카오페이 때문에 제가 약간 아침에 멘탈이 흔들렸지만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 일단 수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 거의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덴트가 아침부터 이렇게 2%대 수익 구간을 줬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카카오페이로 때려 맞으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여기서 익절을 안 했어. 여기서 익절을 안 하고 얘가 18,300원 정도 가면은 오늘 완전히 대박 나는 거고 18,100원만 가도 아까 카카오페이로 날린 거 다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비덴트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위에 호가가 5만주, 3만주, 4만주 이렇게 너무 호가가 두껍고 이렇게 17,800원 2%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제가 수익을 안 챙기니까 다시 주가를 마이너스로 빼버리더군요. 자, 그런데 얘는 말이죠. 오늘 신고가를 도달했습니다. 18,850원. 와, 아까 내가 18,300원만 도달해도 대박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늘 대박이 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매도 기회가 있을 때 안 파니까 주가를 1시간 넘게 횡보를 시키다가 이렇게 10시 넘어서 다시 주가를 올려주길래 냅다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팔게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10만 주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는 분명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잡힐 거다. 나는 절대로 18,000원 이상을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익절하고 나오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니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쭉 빠지길래 뷰티풀 하면서 정말 좋아했더니 갑자기 또 1시간 뒤에 주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또 다시 빼버렸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짤짤이 매매도 했지만 공매도가 메인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비중을 뒀고 공매도로 이미 수익으로 양전을 했어. 근데 공매도를 수익을 양전하는 거를 상환을 시킬 경우에는 제가 가진 공매도 물량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저는 더 이상 그 종목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종목을 공매도 쳐놓고 그대로 홀딩하고 가고 또 여러분 지금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히토류 관련주인데 오늘 왜 상승이 나온지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갑자기 요소수를 규제를 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요소수가 5,000원짜리가 5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아니 중국에서 왜 요런 걸로 수출 제한을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지만 중국에선 갑자기 요소수 수출 제한을 품목으로 걸어놓으면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유니온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불스원샷, 불스원의 지분을 10.2% 가지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제가 저렇게 상한가를 갔더군요. 그리고 또 오늘 특징주 중 하나가 카카오게임즈인데 카카오라던가 카카오뱅크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났지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카카오게임즈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62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0%가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9만 원을 잠깐 돌파했었는데 여러분 카카오게임즈의 특징은 마지막에 이렇게 불꽃쇼를 할 때 항상 음봉으로 끝납니다. 지난번 7월 26일에도 이렇게 한번 뿅 쏘고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난번 2월 달에도 여기서 잠깐 뿅 쏘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이번에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렇게 음봉쇼를 하고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얘네가 꼬신다면 지난 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터치하려는 모습도 연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면서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놔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와도 한국 증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아시아권 증시가 마찬가지였죠. 미국 증시가 지금 혼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FOMC 회의 경계감에 하락이나 횡보가 길어지고 있고 미국 증시 혼자 강한 겁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서 똑같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돈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은 오늘 선물을 9천억 이상 순매도했어요. 이틀 전에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다 팔아치웠어요. 현재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방법은 앞으로도 이렇게 단타성 위주의 매매가 계속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롱펠레오님 후원 5,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